이어지는 2부에서는 권성동의 도시 강릉이죠. 예, 그 강릉에서 시장에 도전하는 공무원 노조위원장 출신 민주당 강릉시장 후보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시 인터뷰 준비를 좀 해보면, 자,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지금부터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김중남입니다. 혹시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오셨나요? 강릉에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조금 1분 네. 여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예, 그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1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 김중남입니다.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고 강릉에서 공무원을 하고 강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고, 강릉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정동진 독립영화제 후원회장, 강릉인권영화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강릉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강릉을 디자인하는 사람 김중남, 강릉을 확 바꾸자, 강릉을 바꾸면은 시민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강릉에 작년에 어려웠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강릉과 삼척 간에 있어서의 철도의 고속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강릉은 평화될 수 있고 시민 여러분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강릉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 운영 방식을 확 바꾸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릉, 더 행복한 강릉으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조금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로 6.3 지방선거 51일 남았습니다. 네, 알고 맞습니다. 계시죠? 네. 예, 그 후보 언제 확정됐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주말에 하고 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됐나요? 수요일 날, 네. 수요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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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막 후보가 되셨을 텐데, 자, 이제 기초단체의 대집표도 속속 짜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 지방자치의 핵심은 광역보다는 기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기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주요 기초들 이제 관심 있고 괜찮은 분들 감사합니다. 속속 이제 저희가 초대해서 인터뷰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초반에 저한테 초대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출연 요청을 받고 정말 여기 온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프로필을 조금 보니까 아까도 이제 자기 소개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 출신이세요. 네. 그죠? 예. 언제 하셨어요? 2012년, 13년, 2002년도서부터 공직사회가 바뀌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면은 국민이 좀 행복해지고 공무원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래서 노동조합 만드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저도 이제 강릉에서 참여했고, 강릉에서의 활동, 강원도 전체에 대한 본부장 그걸 거쳐서 2012년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위원장을 2012년? 했습니다. 그 되시면서 해고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건설 과정에서도 한번 해고됐고, 그러니까 해고를 총 2번 당하신 거네요. 네, 공무원 노조에서 해고를 2번 당한 사람들이 그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2번 당한 사람이죠. 이제 위원장이 되고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당선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해고됐어요? 예. 그래서 복직 투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복직 됐었나요? 위원장이고 해서 있지만 건설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고됐던 사람들이 136명이 있었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저도 위원장이고 했고 그분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 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해서 계속 활동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202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고 해고자들 복직법이 정교조가 옛날에 했듯이 복직법이 만들어지고 해서
복직 2021년에 네, 복직했다가 복직하고 이제 바로 더 이상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거 가서 하기가 힘들고 그럴 테니까. 2012년에 위원장이 되면서 해고됐다가 예. 2021년 10년 만에 복직을 했던 거네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공무원 생활은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이셨으니까 공무원 노조를 하셨던 거잖아요. 예, 공무원 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공무원 생활은 제가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8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86년. 시작을 해서 강릉으로 이제 제 고향 찾아서 오고 난 후에는 계속 이제 강릉에 있었고 지방행정 구급 최고 하위직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을 하고 공무원으로서는 퇴직할 때 명예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사무관은 달았죠. 사무관 달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이에 있어서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퇴직할 때 사무관이었으면 몇 급인 거죠? 5급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 노조 위원장 할 때는 몇 급이셨어요? 그때는 6급. 그때 6급. 예. 우리 좀 이제 시군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계장.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가셔 갖고 네. 6급이 됐을 때 위원장을 하시고 네. 잘렸다가 10년간 이제 있다가 다시 10년 만에 복직했는데 이제 그때 승진해서 5급했는데 그냥 그만두셨다. 예. 그런 스토리군요. 그냥 6급이고 예.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을 하면 한 직급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된 거고 실제 이제 5급으로 근무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공무원 생활은 태백에서 시작했지만 강릉에서 주로 그렇죠. 저는 뭐 있어야 계속 되네요?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하위직이라고 하는 거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 직급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네. 하위직 공무원을 하다가 네. 이제는 그 공무원들을 사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되면.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위직 공무원 하다가 내가 시장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됐습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됐고 노동조합을 제가 이제 공무원 하면서 계속 근무했던 데는 기획실, 감사실, 그다음에 회계과, 세정과 이런 이제 기획하고 법을 다루고 하는 이런 부서에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강릉시의 행정이 바뀌면은 바뀌어야 되겠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이제 노동조합이었고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전국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공직사회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 보면 가장 일 잘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막 했어요. 예. 서울에서도 그렇고 뭐 경남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하면서 했던 이 과정들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제 맨 하위직으로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제가 지부장, 본부장, 그다음에 사무처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쳐서 전국위원장을 하는 과정이니까 조직을 갖다가 관리하는 능력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냥 있었으면 아마 저도 뭐 과장이나 국장 정도로 해갖고 퇴직하고 뭐 이렇게 그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같이 입사한 동기들 아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는 다 퇴직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뭐 과장이거나 또는 국장으로 전부 다 퇴직을 했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거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는 방식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강릉이라는 도시를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치다. 예.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노동조합도 교섭을 통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힘의 균형을 갖다 맞춰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제가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강릉에서 새로운 정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한번 해보자. 공직사회를 바꾸던 그 힘으로 그렇게 하면은 강릉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서울에 와서 전국위원장 활동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강릉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지방선거 때 무소속 출마하세요. 네네. 예, 그때 10%. 아, 예, 무소속으로 맞습니다. 10%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총선에 출마할 때 이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한 이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퇴직하자마자 이제 예. 들어갔어요. 그때는 상대가 권성동 맞죠? 맞습니다. 예. 권성동의 도시에서 권성동과 상대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때 43% 얻으셨어요. 네, 저도 이제 놀랬고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지방선거 네, 그렇죠. 다시 이제 네. 강릉시장에 네. 도전을 하시는데 그 이 질문을 드렸고 저도 이제 이거 조사하면서 명확하게 알았는데 강릉이 보수적인 동네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근데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이제 95년에 지방선거가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네. 한 민선 번도 8기까지 한 번도. 30년간 한 번도. 한 번도 예. 그러니까 모두 다 항상 보수당 후보가 네네. 당선된 곳이더라고요. 시의회도 시장으로. 한 번도 과반수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수 강세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진보 지형한테는 험지. 저희 거의 강릉에서 우리끼리는 야 여기는 대구보다 더 하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끼리. 아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한 게 강릉 18개 시군 중에서 이런 곳이 유일하다면서요, 강릉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강릉이 뭐 영동권에서도 뭐 다른 이제 인근에 있는 뭐 동해, 삼척, 뭐 양양, 속초, 고성 뭐 이런데 정선 뭐 이런데 지금도 뭐 민주당 이제 자치단체장이 계시고 한데 강릉은 단 한 번도. 아, 저는 이런 자세한 사실까지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런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데 네, 강릉시장 여론조사 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우위를 점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민주당 쪽이. 네네. 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강릉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이제 제가 선거에서 40%를 처음으로 넘었고요 민주당이. 이 총선 때? 예, 총선 때 예. 넘고.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예, 40% 넘은 게? 처음.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40%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보다 아, 떨어져 지난 41%. 대선에서? 예, 지난 대선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작년에 이제 물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아 보수가 위기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1,000만 병이 넘게 답지가 됐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물이 다 나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그 물은 끝나고 난 후에 나눠지니까 시민들께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럼 강릉 물 부족 사태, 가뭄 네, 사태 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대통령님 오시고 장관들 오시고 하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또 당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강릉에서 삼척 간의 철도 예타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과정을 갖다가 거쳐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릉에 있는 합리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그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퍼졌고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의 민심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지난해 말에 지난해도 아니죠. 어쨌든 그 벌써 2024년인데 그 탄핵, 네, 맞습니다. 계엄 탄핵 네, 네. 이거를 거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최근에 결정적인 건 지난해 그 가뭄 사태. 네. 예, 그거에 대한 걸 겪으면서 광릉 시민들이 민심이 확 돌아섰다. 그렇다고 보고 이제 권성동과 관련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43%를 하고 그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 강릉이 정말 권성동의 아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 이런 이제 여론들이나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강릉의 민주당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작년에 이제 물 사태를 겪으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관님들 중앙에 계신 분들 대통령님 이런 분들을 갖다가 모시고 와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그동안의 보수를 통해서 강릉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바랐던 그런 합리적인 분들이 보수가 아니고 민주당을 통해서도 강릉의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엔 길거리 가면 그런 게 느껴지세요?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이제 강릉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점심을 먹는데 어르신 한 70대 되시는 어르신이 제 옆에 갑자기 오시더니 손을 콕 붙들고 야 이번에는 꼭 좀 이겨야 된다.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자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 당내 경선에서 근데 이번에 네. 김한근 전 시장 네.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전 시장이었으니까. 전 시장님인데요. 뭐 네. 어마어마하신 분. 그래서 근데 이겼어요. 네, 누르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 강릉 지역 쪽에다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이변 아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승리 요인이 있다면요? 승리 요인은 이제 제가 총선서부터 시작해서 강릉의 변화를 만들어 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 과정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작년 물부족 사태와 그 후에 이제 중앙당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다음에 강릉에서 이제 철도 문제, 그러니까 강릉에 이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정리가 되고 하면서 그 동안에 있어서 매번 2등만 해오던 민주당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평가가 달라졌고 제가 지역위원장을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당원들과 시민들의 평가가 이번 선거에서 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김한근 후보 전 시장님도 아마 입당한 지 한 1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조금만 더 같이 함께 하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뭐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같이 함께 한다 그러면은 강릉에서 우리 김한근 전 시장님과 함께 강릉의 변화를 주도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 표 받았는지 본인한테는 알려주죠. 근데 프로테지만 이제 아는 거니까요. 압도적이었나요? 조금. 그래요? 여유롭게 계셨어요? 네, 조금 여유로웠답니다. 자, 슬로건 내것인 게 네. 30년 구태 정치 청산, 네. 완전 새로운 강릉 이렇게 내거셨어요. 네, 강릉이 고향이시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본인이 생각하는 고향 강릉의 구태는 뭡니까? 30년 구태 정치 청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강릉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구태는 강릉 몇몇 사람들이 강릉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5선, 그다음에 친구인 김홍규 현 강릉시장, 네. 김홍규, 네, 김홍규 현 강릉시장,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인 권은동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 친구들과 그와 함께하는 이런 분들이 강릉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몇몇 사람들이 강릉을 갖다가 좌지우지한 이런 과정들, 카르텔 과정들 그런 부분에서의 시민들의 평가가 이거 카르텔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만들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고 그것이 바로 구태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하려면은 그걸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내기는 이미 30년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5선의 과정 속에서 확인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갖다가 하고 예산을 갖다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그래서 것 이번에 나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든 강릉을 그동안 30년 동안 책임지겠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의장 출신들 그다음에 현 시장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강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 세력이 될 수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저 김중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구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알겠습니다.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권성동 의원 전 의원이죠 이제 이미 권성동 전 의원 아닙니다. 전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아직 확정이 안 예, 예, 됐으니까 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1심만 유죄가 난 상황이니까.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옥중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 권성동 의원이 옥중 공천 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번 지방선거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은 아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실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국민의힘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이 후보들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보면은 예년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옥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이야기되는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말이 5선이지 20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20년 동안 이제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권성동 의원이 한 건데 지금 이제 뭐 날개가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엄청나게 그 조직이나 뭐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말이에요. 네네. 4월 28일. 이미 예정돼 있어요.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뒤집히면 선거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심 때도 뭐 강릉에서는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무죄라고? 예, 무죄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라든가 수사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당한 평가, 올바른 평가가 진행될 거고 강릉은 그 과정 속에서 변화의 속도를 높여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무죄가 돼갖고 풀려나도 이번 선거에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저는 뭐 이미 권성동의 시대는 강릉에서 끝났다. 예. 이미 갔다? 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할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예. 그거를 시민들은 압니다. 예. 시민들의 눈이 가뭄 사태 때문에. 예. 가뭄이나 이제 철도 뭐 이런 것들 현안 상황이 해결되는 거 보면서 정말 해결이 되네. 순식간에 이런 것들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안 됐어? 그럼 안 한 것이 확인이 되고 시민들은 그걸 갖다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릉의 구태의 옛 정치는 이미 끝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보님 본인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좀 할게요. 네. 자, 당선되면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 출신 최초 기초단체장이 되는 건 맞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른 분도 나온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최초의 민주당 출신 강릉시장 네. 이자 최초 공무원 노조 출신 강릉시장 이게 두 개가 되는 건데 둘 중에 뭐라고 하나로만 불린다면 뭘로 불리고 싶으세요? 저는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 그렇게 불리시고 강릉시장이 싶으세요? 네. 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평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가치들과 관련한 것, 노동조합에서 그런 것을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고 저를 만들어준 큰 힘이지만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릉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을 하되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잊지 않고 시민을 주인으로 잘 모시는 그런 자치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최초의 강릉 시장 그렇게 평가받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공무원 출신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릉시장 6급이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상 네. 행정 경험이 약하다.
네. 이런 지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경험이 약한 게 아니라 행정을 가장 실무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죠. 바닥하지 않나? 예. 아무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강릉에서는 모두 다 의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다 의장 출신이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무를 이해하고 공무원들의 힘들고 어려운 거를 갖다가 이해하고 보듬고 힘을 갖다가 같이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김중남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유연성이 부족하다. 네. 좀 스타일이 강성이다.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반론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연하고요. 노동조합에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은 자기의 것을 내어놔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 저 김중남입니다. 강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요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 네. 이제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은근히 김한근 전 시장보단 김중남 후보가 올라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저도 뭐 그런 얘기 마타도어입니까? 예,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제가 올라가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승리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깁니다. 아, 그리고 강의 시민 그것은 강의 시민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이 조금 막 공천 갈등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앙당으로 올라갔죠. 예, 뭐 그러면서 뭐 반발하는 후보들도 있고, 네, 탈당한 분도 한 분 계시고.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김홍규 현지 시장 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뭐 반발도 있고 막 많은데 본선 판세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대1로 붙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3파전 뭐 몇 파전 여러 가지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뭐 1대1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를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었어요. 네. 아주 그런 걸 아주 잘합니다. 뒤에서 아, 그런 걸 그래요? 하시는 거. 네. 그래서 1대1로 결국은 1대1로 간다. 1대1로 간다? 네, 무조건 그렇게 봅니다. 그 상대는 김홍규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경선 룰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저는 예,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 제가 딱딱 눈에 띄었던 게 강릉 메가시티거든요. 네네. 예, 강릉 메가시티를 선언하셨어요. 이게 강릉에서 메가시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좀 아마 동해나 뭐 등등 다른 시군을 통합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짧게. 그동안 이제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생활권 옛날 구명주군 구강릉시가 모여서 통합 강릉시가 됐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명주군의 일부도 예전에 군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뭐 동해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구역이 있는데 행정구역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같이 함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가면 예산이 중복 투자, 관광과 문화 이런 부분에서 경제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중복 투자나 이런 거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인구 소멸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마지막 버팀목을 만들고 통합과 관련한 부분에서 중앙의 예산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같이 하고 행정에서의 공동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행정의 통합까지 좀 준비해 간다 그러면은 예산의 규모나 지역의 소멸의 문제, 그다음에 그 남는 예산들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은 꽤 괜찮은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서부터 같은 생활권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통합은 한 곳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공감대가 있나요? 그렇죠. 동해 같은 경우는 동해에서 옥계를 오히려 가져가겠다. 강릉 옥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관령면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림픽을 같이 치렀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 지금 있는 거고 양양 같은 경우도 일부는 지금 장이나 이런 것도 다 주문진 쪽에 와서 보고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 과정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 간다 그러면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저 마지막으로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네, 카메라를 보시고 유권자들한테 지금 이제까지는 권성동의 도시로 알려졌던 강릉을 어떻게 김중남의 도시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런 왜 김중남이어야 하는지 이 시기에 강릉이,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후보가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릉이 어렵다라고 하고 이번에 꼭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김중남이 거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릉의 지난 30년의 후퇴의 책임자들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입니다. 유일하게 강릉의 미래와 지금의 상황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요청하고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 강릉에서 새로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확인하고 그리고 증명해 왔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은 강릉, 그리고 확 바뀐 강릉, 그래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강릉을 같이 함께 만들어서 더 나은 강릉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강릉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디자인하는 김중남입니다.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후원 계좌도 나가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이병헌의 상황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